가슴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통증들 중에서 오늘은 흉쇄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흉쇄증후군 그러면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관절 사이에 일련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임상 양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새 쇄골 미인들 이런 거 유행이긴 한데 가끔씩 진찰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한쪽 쇄골만 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내지는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통증 때문에 혹은 딸그닥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드린 이 흉쇄증후군을 한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오늘 이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 흉골, 쇄골 관절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깨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러면 이제 어깨죠. 180도까지, 360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어깨는요, 몸통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떠 있어요. 그리고 몸통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은 바로 이 쇄골로 인해서 이 흉골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쇄골이 있고요.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디딤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쇄골도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들을 하게 되고요. 이 쇄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쪽에 그 다음에 쇄골하고 흉골을 이어주는 또 쇄골하고 1번 늑골을 이어주는 인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은 흉쇄유돌근이라 그래서 하나는 쇄골에 하나는 흉골에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유양돌기 옆으로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목을 옆으로 갸우뚱하거나 돌리거나 할 때 가장 힘을 쓰는 그 근육이 이 쇄골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쇄골하근이라 그래서 쇄골 밑에서 이렇게 1번 늑골 사이로 이어져 있는 이 밑에 이렇게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절 사이에 작은 디스크가 있고 역시 다른 관절들과 마찬가지로 연골면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흉쇄관절이 움직이는 거는 이 흉쇄관절이 보면 홈이 2갈래로 파여져 있어요. 횡으로 그 다음에 종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었다 내렸다 할 때 쇄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깨를 앞으로 뒤로 할 때 이게 앞뒤로 살짝씩 미끄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죠. 이 흉쇄관절에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로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들이겠죠. 운동을 좀 무리해서 무거운 역기들을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한다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갑바 좀 키워볼까 하면서 열심히 뒤rum근 운동을 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너무 과도해질 때 마찰이 증가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를 맨 채로 갑자기 급정거를 탁 한다든지 사고가 나서 꽝 하고 받쳤을 때 안전벨트에서 쇄골이 딱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쇄골이 약간 어긋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넘어질 때 어깨를 꽝 부딪히면서 손을 짚으면서 그 충격이 이 흉쇄관절까지 전달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는 염증이나 작은 염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가 한번 이렇게 발목 삐듯이 여기도 한번 삐어서 통증을 좀 일으키다가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게 몇 번씩 반복되다 보면 인대 조직들이 좀 느슨해지겠죠. 그러면은 약간 딸깍딸깍 거리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너무 크게 부상을 입으면은 이게 앞으로 밀려나거나 뒤로 밀려나거나 이런 탈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탈구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갈비뼈 앞쪽이 흉골 앞 한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채로 있게 되죠. 자연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근육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잘 안 들어가고 그대로 그냥 굳어져서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 년씩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나중에 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초반에는 잘만 정복을 하면은 또 정복도 가능하고요. 그 관절이 염증이 생겨서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게 흔하게 생기지는 않지만 감염성 관절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관절이다 보니까 퇴행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급성기 때는 이렇게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고 통증은 그 부위를 눌러보면은 되게 아프겠죠. 그래서 관절면에 압력이 가해지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주로 괜찮은데 어깨를 앞쪽으로 웅크린다든지 아니면 뒤로 젖힐 때 그럴 때도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팔을 완전히 끝까지 들어 올렸을 때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어깨를 약간 으쓱으쓱 할 때도 이 관절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통증을 느끼거나 딸그닥거리거나 이런 느낌들이 생기게 되죠. 가끔씩 이게 급성기 때 너무 아파서 이거 혹시 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하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은요, 요 쇄골하고 흉골하고 늑골 사이에서도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요 쇄골하고 흉골 사이에서도 통증이 비교적 아주 드물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잘 감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협심증인지 아닌지는 자, 심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춘 게 협심증이잖아요.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요. 근데 단순한 근골격계에서 오는 통증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협심증에선 통증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통증 자체도 아주 뭐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할 만큼 이렇게 막 식은땀을 질질 흘릴 만큼 그런 통증들이 찾아오는데 한 5분 정도 이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량해지기 때문에 어지럽다든지 아니면은 좀 숨이 가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을 할 때 그때 협심증을 우리가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이 흉쇄관절에서 오는 통증이다 그러면 어지럽지는 않겠죠. 숨이 가쁘지도 않을 거예요. 단지 통증만 나타날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통증이 움직이는 거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움직이면 좀 더 아프고 어떻게 움직이면 덜 아프다 그러면 근골격계에서 오는 거고, 어떻게 움직여도 통증이 그냥 똑같다면은 좀 다른 쪽에서 오는 순환기 계통의 문제이겠죠. 그런 식으로도 감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급성기 때는 그 염증들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빠르게 좀 염증 반응들이 완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부항을 떠서 그 부종들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봉독을 써서 최대한 좀 재생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방법들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만성기 때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꽤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덜그덕거리거나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 위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흉쇄유돌근하고 쇄골화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위들을 좀 잘 마사지를 해주고 하다 보면은 또 관절의 안정성도 또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느슨해져서 인대 조직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있는 경우들을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관절 자체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초기에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흉쇄관절 증후군, 흉쇄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쳤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 다음부터 막 가슴이 막 아픈데 보니까는 여기가 좀 부어있다 싶으면은 자, 그때는 치료를 좀 서두르는 게 좋고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